여러분은 일론 머스크가 그냥 미친 과학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화성에 가고 싶어 안달난 몽상가 정도로 보이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머스크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에 완전히 빠진 겁니다. 지금 머스크는 단순히 화성에 깃발 꽂으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우주 전체의 톨게이트를 지으러 가는 중입니다. 2026년 4월 현재 텍사스 발사대에는 높이가 무려 150m에 달하는 괴물 로켓 스타쉽 버전 3가 서 있습니다. 아파트 50층 높이의 이 강철 괴물이 엔진을 뿜는 순간 지구가 흔들리고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로켓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크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로켓 한 방으로 지구상의 모든 경제 법칙이 쓰레기통으로 처박히기 때문이죠. 머스크가 노리는 진짜 먹잇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서 돈을 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우주 독점 인프라예요. 구글이나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아무리 대단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도 결국 머스크가 만든 이 우주 톨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구글 같은 괴물들은 10년 전부터 이 무서운 시나리오를 알아차리고 머스크에게 조 단위의 돈을 베팅했습니다. 그들이 멍청해서 머스크의 장난감 로켓에 돈을 던졌을까요? 절대 아니죠. 머스크가 우주의 서울 용산구만한 거대 반결판을 펼치고 지구 위에서 24시간 태양광을 빨아먹으며 인공지능을 돌리는 미친 세상을 미리 본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머스크는 테슬라의 로봇과 스페이스X의 로켓, 그리고 XAI의 두뇌를 하나로 합치며 우주 정복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업 가치 1.75조 달러, 한화로 약 2,400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상장을 앞둔 스페이스X. 과연 머스크는 인류를 구원할 영웅일까요? 아니면 우주 전체를 사유화하려는 사상 최악의 독재자일까요? 오늘 그 소름 끼치는 설계도를 하나씩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텍사스 보카치카 해변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계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스타쉽 버전 3입니다. 이 강철 괴물의 높이는 무려 150m에 달합니다. 50층 아파트가 통째로 하늘을 향해 서 있는 셈이죠. 머스크는 이 괴물 로켓의 심장에 랩터3 엔진을 무려 33개나 박아 넣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랩터3 엔진은 그 자체로 기술적 경이로움입니다. 이전 모델보다 무게는 훨씬 가벼워졌지만 추진력은 무려 280톤급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엔진 전체가 뿜어내는 총 추진력은 1만 톤급에 육박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로켓들이 동네 마을버스였다면 스타쉽 버전 3는 수백 톤의 화물을 한 번에 실어 나르는 초대형 화물 열차와 같습니다. 머스크가 이렇게 거대한 크기와 파워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미친 듯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로켓으로 물건 1kg을 우주로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누리호는 약 3,50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머스크의 주력 로켓인 펠컨 9도 약 300만 원 정도가 깨집니다. 여전히 일반 기업이 감당하기엔 너무 비싼 가격입니다. 하지만 스타쉽 버전 3가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순간 이 가격은 수십만 원대로 곤두박질칩니다. 거의 100배가 넘는 가격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머스크는 지금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닦고 있습니다. 통행료를 바닥까지 낮춰서 전 세계 모든 물자를 자기 로켓에 태우려는 야심입니다. 머스크는 단순히 로켓을 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주에서의 유지 보수 기술까지 독점하려 합니다. 최근 스페이스X는 우주 궤도에서 로켓끼리 도킹하여 연료를 주입하는 궤도 내 급유 테스트를 준비 중입니다. 화물 열차가 달리는 도중에 기름을 채워 넣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기술이 성공하면 인류는 지구 중력에 묶이지 않고 태양계 어디든 물자를 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갈등은 지구가 아닌 우주 공간에서 터져 나옵니다. 요즘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죠. 이런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지구상에선 데이터 센터 하나 지으려고 해도 난리가 납니다. 전자파가 나온다거나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머리띠 두르고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머스크의 해결책은 간단하면서도 소름 돋습니다. 땅 위가 안 된다면 아예 우주로 데이터 센터를 보내버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2025년 11월에 스타클라우드라는 기업이 이 일을 해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고급 그래픽 카드인 H100을 로켓에 실어서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이 위성은 작은 냉장고만한 크기였지만 성능은 괴물 같았습니다. 우주 궤도에서 구글의 인공지능 젬마를 성공적으로 구동했습니다. 우주에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을 마친 겁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온 첫 메시지는 매혹적인 푸른색이 좋아요 지구인들이여 안녕이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주는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입니다. 공기가 없으니 뜨거워진 기계를 식힐 방법이 없습니다.
지상에선 선풍기나 에어컨을 돌리면 되지만 우주에서 오직 열을 빛의 형태로 내뿜는 복사 방식뿐입니다. 여기서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무시무시한 과학 원리가 등장합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물체가 내뿜는 열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하지만 공기가 없어서 열 전달 효율이 극악으로 떨어집니다. 결국 이 열을 식히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방열판이 필요합니다. 머스크가 구상하는 5기가와트급 우주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반결판 크기가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가로사 킬로미터에 세로사 킬로미터입니다. 서울의 용산구 전체 면적을 덮을 수 있는 거대한 강철 판때기를 우주에서 펼쳐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태양광 패널은 반결판의 2배 크기로 더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닙니다. 머스크는 지금 이 프로젝트를 위해 자신의 모든 회사를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페이스X가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인 xAI를 아예 인수 합병했다는 소식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xAI가 만들고 로켓은 스페이스X가 쏩니다. 그리고 우주 기지를 짓는 건 테슬라의 로봇 옵티머스가 담당하죠. 이렇게 되면 우주에서 전기를 만들고 연산을 하고 기지까지 짓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가 완성됩니다. 머스크는 이미 달 남극 근처에 로봇들을 투입하여 얼음을 채굴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기지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도 우주로 가고 싶어 하지만 우주로 가는 유일한 문인 스타쉽을 머스크가 꽉 쥐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인공지능을 돌리고 싶으면 내 로켓을 타고 내 통행료를 내라는 머스크의 명령을 누구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구글이 10년 전부터 스페이스X에 1조 원이나 베팅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미래의 인공지능 전쟁은 지구가 아니라 우주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단순히 수익률 100배를 노린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머스크라는 괴물 옆에 붙어서 우주 톨게이트 운영권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가지려는 처절한 전략이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스타쉽의 생산 속도입니다. 머스크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공장에서 매일 1,000장이 넘는 열차폐 타일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 타일은 로켓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 수천 도의 열을 견뎌야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한 달에 무려 10대의 스타쉽을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건 단순히 로켓을 쏘는 게 아니라 우주로 가는 물류 시스템을 공장식으로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026년 6월이 다가오면서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기업 가치가 무려 1.75조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한화로 약 2,400조 원입니다. 이건 삼성전자 대여섯 개를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숫자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수치가 사상 최대의 거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주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돈이 될까요? 머스크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우주에서는 24시간 태양광을 받을 수 있어서 전기료가 공짜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파들은 반결판을 펼치고 유지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기술적 갈등 사이에서 머스크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걸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미 xAI는 펜타곤과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우주 기반 국방 인공지능 서비스까지 준비 중입니다. 우주에서 감시 카메라를 돌리며 실시간으로 전 세계 상황을 분석하겠다는 야심이죠. 머스크의 야심이 민간을 넘어 군사 영역까지 뻗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업가가 우주와 인공지능 그리고 안보까지 동시에 독점하는 것을 세상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나사조차도 자신들의 로켓보다 스페이스X의 로켓을 쓰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의 영역이었던 우주를 한 명의 개인이 완전히 잠식해버린 꼴입니다. 이제 이 거대한 제국 안에서 어떤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머스크의 야심이 커질수록 그를 둘러싼 적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주식을 받은 핵심 인재들이 상장 후에 대거 회사를 떠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반독점 규제가 머스크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과연 머스크는 이 모든 저항을 뚫고 우주의 왕좌에 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꿈이 한순간에 폭발해버리는 사상 최대의 버블로 남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스타쉽의 엔진은 우주를 향해 불을 뿜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설계한 이 기괴하고도 웅장한 미래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그 긴박한 갈등의 현장을 계속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려한 로켓 불꽃 뒤에는 지금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터져나온 문제는 바로 사람입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내부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식을 가진 직원들이 상장만 되면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은퇴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블룸버그는 이걸 조직 붕괴 가능성이라는 무서운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핵심 엔지니어들이 하룻밤 사이에 수천억 원대 부자가 되면 누가 그 힘든 로켓 발사 현장에서 밤을 새우겠습니까? 머스크에게는 이 핵심 인재들의 이탈이 로켓 폭발보다 더 무서운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술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머스크의 우주 제국은 기초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각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라는 칼날이 머스크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와 유럽연합은 머스크가 우주 궤도를 독점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전 세계 통신망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하며 전쟁의 흐름을 바꿨던 사건들이 규제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머스크 제국을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XAI 사이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조사하겠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상장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오히려 투명한 공시 의무가 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밀리에 추진했던 미친 프로젝트들이 상장 후에는 주주들의 깐깐한 감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주 공간에서의 물리적인 충돌 위기도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수만 개의 위성이 적궤도에 깔리면서 우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위성과 머스크의 위성이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매달 수백 건씩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머스크에게 궤도 점유에 대한 막대한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머스크가 우주를 독점하려 하자 이에 맞서는 거대한 연합군이 결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로켓 본체 싸움에서는 머스크가 앞서갔을지 몰라도 그 안을 채우는 알맹이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우주 데이터 센터가 성공하려면 극한의 환경을 견디는 특수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주는 영하 150도에서 영상 150도를 오가는 지옥 같은 온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게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우주 방사선이 전자기기를 순식간에 고장 내버립니다. 일반적인 반도체는 우주에 나가는 순간 바로 타버리거나 오류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정밀 기술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주 방사선을 견디면서도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우주 전용 HBM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발사 비용이 비싼 우주에서 반도체 한 개의 무게와 전력 효율은 금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집니다. 머스크가 로켓이라는 껍데기를 만든다면 한국은 그 로켓이 똑똑하게 작동하게 만드는 뇌와 심장을 공급하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환경에서의 신호 간섭을 막아주는 특수 소재 분야에서도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노 단위의 방막 코팅 기술을 활용해 위성 안의 핵심 부품을 보호하는 기술은 현재 머스크조차 탐내고 있는 핵심 자산입니다. 머스크가 아무리 로켓을 많이 쏴도 이 부품들이 없으면 우주 인공지능 센터는 먹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위성통신 부품사들이 스페이스X의 라이벌인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과 대규모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머스크의 독주를 막으려는 전 세계 빅테크들이 한국의 부품사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은 한국의 안테나 기술을 활용해 스타링크의 대항마를 구축하려 합니다. 머스크가 세운 우주 톨게이트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은 맞지만 그 톨게이트를 만드는 핵심 부품은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과거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주도권을 잡았을 때 한국의 디스플레이와 메모리가 필수적이었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껍데기는 미국이 만들지만 실속은 한국이 챙기는 우주판 공급망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반전 카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주 광물 채굴 시장입니다. 머스크는 화성에 가기 위한 연료를 우주에서 직접 조달하려 합니다. 하지만 광물을 캐고 정제하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소행성에서 희귀 금속을 추출해 우주 현지에서 바로 부품을 찍어내는 3D 프린팅 기술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우주판 골드러시가 시작되자 정작 금을 캐는 곡괭이는 한국 기업들이 팔고 있는 셈입니다. 머스크는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을 우주 광산에 투입하려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는 초정밀 감속기와 센서 분야에서도 기존 강자들의 저항이 거셉니다. 기술은 머스크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수익 구조는 보이지 않는 기술 강자들이 나눠먹고 있습니다. 상장 후 스페이스X의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공매도 세력의 공격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주 데이터 센터의 반결 기술이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 실제 구현 비용은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합니다.
용산구만한 반결판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비용만 해도 수조 원이 드는데 과연 어떤 기업이 그 비싼 서버비를 내겠냐는 비판입니다. 머스크는 이에 대응하여 xAI의 최신 모델을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만 구동하겠다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을 쓰고 싶으면 비싼 돈을 내고서라도 우주 서버를 이용하라는 정면 돌파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우주 클라우드망을 선언하며 머스크를 정조준했습니다. 이제 인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거대한 경제적 실험장에 들어섰습니다. 머스크의 야심이 인류를 우주로 이끄는 축복이 될지 아니면 한 명의 독재자가 지배하는 암울한 미래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쪽이 향후 100년간 지구와 우주의 모든 부를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상장을 앞두고 터져나오는 내부 고발과 기술적 결함 소식은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스타쉽의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견디지 못하고 로켓이 공중 분해되는 사고가 반복되자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모든 위기를 특유의 정면 돌파로 해결하려 하지만 이번만큼은 국제연합의 규제 샌드박스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규제 당국은 머스크의 개인 계정 활동까지 모니터링하며 주가 조작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올리는 짧은 글 한 줄에 수천 조 원의 시가총액이 휘청거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타링크 위성이 타국의 기상 관측용 주파수를 침범한다는 과학계의 항의가 빗발치며 법적 소송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기업들은 이 혼란을 틈타 우주 산업의 실질적인 주인공으로 올라설 수 있을까요? 머스크의 로켓이 하늘을 가를 때 그 안에 담긴 한국산 반도체와 소재들이 우주의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반전이 실제로 일어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화 시스템과 같은 국내 대기업들도 저궤도 위성 통신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머스크의 독점 체제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제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대해진 제국 내부에서 발생하는 관료주의와도 싸워야 합니다. 스타쉽의 발사 허가를 받기 위해 정부 기관과 벌이는 법정 공방은 매달 수십억 원의 변호사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전쟁의 결말은 과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로켓의 성공 여부를 넘어 우주 자본주의가 가져올 새로운 계급 사회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로켓이 날아가는 구경을 넘어서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돈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머스크가 쏘아올린 스타쉽은 인류의 꿈이 아니라 우주라는 새로운 대륙에 세워진 거대한 황금 금고와 같습니다. 2400조 원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는 절대 거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우주로 가기 위해 머스크에게 내야 할 미래의 통행료를 미리 계산한 값입니다. 진정한 투자자라면 여기서 머스크의 독점 전략이 가져올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머스크는 이미 우주로 가는 유일한 문을 만들었고 그 문이 열쇠를 아주 꽉 쥐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통신망과 인공지능 서버가 우주 궤도에 깔리는 순간 머스크는 우주의 파수꾼이 되어 앉아서 전 세계의 데이터를 통제하며 돈을 쓸어 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투자 기회는 따로 있습니다. 머스크가 우주 톨게이트를 짓는다면 그 톨게이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은 누가 공급할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기술 강소기업들입니다. 극한의 환경을 견디는 우주 전용 반도체와 초경량 방열 소재, 그리고 정밀 센서는 머스크조차 탐내는 독보적인 자산입니다. 껍데기는 미국이 만들지만 그 안을 채우는 알맹이는 한국의 기술력이 독점하는 우주판 공급망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우주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머스크라는 거대한 야생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함께 우주로 달려나갈 한국의 반도체와 소재 장비 기업들을 반드시 주목해 보십시오. 남들이 로켓의 화려한 불꽃에만 환호할 때 우리는 그 로켓 안에 들어가는 한국산 부품의 점유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거대한 우주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산을 폭발시킬 수 있는 차가운 경제학적 진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공지능과 우주가 만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선택이 새로운 부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